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6일 어제였었죠. 문재인이 여야 5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 육성이 그대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오찬을 마치고 나온 각 당의 참석자들에 의해 밝혀진 것인데, 일단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국정조사보다는 8월에 있을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중점 사안들을 풀었으면 한다. 북한산 석탄과 관련 한미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기보다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다. 국민적 오해가 있다. 이날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북한산 석탄 밀반입 건과 관련 문재인의 발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문장 속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킬 만한 발언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회담 때 국회도 같이 가자는 말만 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라는 말은 이때 쓰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국민적 오해가 있다고 발언한 어제,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특종이 터졌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는 과정을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전혀 몰랐을까라는 게 사건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2010년 이후 매년 여러 차례 북한산 물품 밀반입을 막기 위한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이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이 TV조선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산 석탄 그리고 철과 해산물 등을 전면 금수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된 이후 우리 정부도 대북교역을 중단한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통일부 주축으로 10여 개 관계부처가 북한산 반입을 막는 합동점검회의를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많게는 연간 12회,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에는 4차례, 지난해에는 3차례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11월 29일이었는데 통일부는 현장 점검에서 북한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상반기 1회씩 서면회의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매년 열리던 북한산 물품 단속 합동 점검회의는 올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작년 11월 회의엔 북한산 석탄 반입을 감지하고 있던 관세청도 참석했지만 점검 강화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왜 매년 열리는 합동점검회의가 유독 올해만 열리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염려 중 가장 큰 부분은 혹시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이 사건과 연루돼 있지 않나? 그렇다면 내가 맡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점일 텐데, 이와 관련해 세간에는 A은행이다, B은행이다라는 소문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은행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과정에서 경남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이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행이 북한 석탄 수입 업체에게 신용장을 발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 측은 경남은행이 지난해 8월 7일 선박 신광 5호를 통해 $71만 규모의
선처를 들여온 업체에게 신용장을 내줬는데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 반입 사례로 언급한 사례와 세부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해당 은행이 경남은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11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원비어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더욱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 외교부와 관세청은 북한산 선철 불법 반입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업체들과 관련 금융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습니다. 자, 실제 경남은행은 북한산 선철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관세청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안심하지 못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재 대상이 된다면 해당 은행의 각종 수출입 업무, 외국한 업무 등 주요 해외 업무 기능이 즉각 중단되고 이에 따라 국제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지난 2005년 북한의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하고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를 받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들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모든 은행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며 해당 거래에는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몰랐을 리가 있느냐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를 마치면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번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정말 많은 소문들이 시중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그 무성한 소문들의 진원지가 과연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 끝에 내린 소문들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청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 보고 수입업자들의 일탈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그런 정부의 발표를 누군가의 말처럼 국익을 위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죄국가 취급을 받는 북한과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신뢰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니네 때문에 걸렸잖아라며 북한이 대놓고 지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국민적 오해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결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언정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 26일 개성공단 폐쇄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의문이 풀린다.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도 최순실이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으로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을 대중을 향해 서슴지 않게 내뱉으면서 국민들과 야당이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제기하는 의혹들은 국민적 오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반입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까? 또한 당신이 데리고 있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도 몰랐다고 말을 합니까?
국민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